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경제가 지금보다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저만 그렇게 예상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가 안 좋아졌을 경우, 지금보다 상황이 심각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 적 있어요? 막 직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했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그려본 적 있습니까? 한 번씩 그려봐요, 저는. 그래야 썰을 풀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경제 위기가 되잖아요. 그럼 영끌적 분들이 죽겠다는 곡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죠.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직장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서비스업과 단순 사무, 그리고 쇼핑몰 같은 어떤 그런 좀 시장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잖아요. 저는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여초 직장은 상당 부분 없어질 거예요. 여초 회사들은. 왜냐하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초 회사 다니는 분들 좀 죄송하죠. 여초 회사들이 사업적인 부분이 약간 소비자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재. 그러니까 뭐 그런 쇼핑몰, 아니면 뭐 홈페이지, 아니면 온라인 스토어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 사면, 지갑이 얇아가지고 안 사면 그냥 수직항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먹고 사기 어렵다 느끼면 안 사요. 지금 아직 숨통이 트이니까 아직 어렵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도 뭐 옷도 사 입고 뭐 쇼핑몰 구매도 하는데,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면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안 사요, 결국엔. 그러면 이제 그런 쇼핑몰이나 아니면 판매로 먹고 사시면 좀 힘들어지겠죠.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살아남겠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분들은 좀 힘들겠죠. 아무리 좀 온라인 상권이 뭐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먹고 살만하니까 온라인으로 구입할 건지, 내가 지금 당장 내 월세나 뭐 전기세도 없으면 그런 거 어떻게 삽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보다 안 좋아질 거라고 항상 예상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부모님 항상 경제를 안 좋게 본다고. 근데 객관적 지표로 지금 안 좋은 게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약간 좀 어떤 느낌이면 약간 폭풍전야 같아. 네. 폭풍전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사자성어인데, 예,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상황을 가지고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카오스가 몰아치기 직전의 상황.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멘탈이 약하단 말이에요. 정서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잘 안 해. 근데 저는 약간 좀 상황이 뭔가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경우, 지금보다 경제가 안 좋아졌을 경우, 살 수 있는 나름의 생존 방식이 필요합니다. 뭐 돈이 있는 분들은 삽니다. 사실 돈 있고 뭐 여유가 있는 분은 상관없어요. 제가 한 얘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라서 벌이가 되는 분들 상관없어요. 그리고 공직사회 다니는 분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비리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비리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 중에 빚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사업 같은 거 다 이제 팔고 나면 빚만 남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사하신 분들한테도 돈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사하신 분도 있으면 돈 좀 번다고 나대지 마십시오.
나대지 마세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돈 좀 번다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자영업 하다가 이제 오픈발로 돈 좀 버니까 차고도 구입하는 게 있는데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야. 아니 자영업자가 차 굴릴 일이 그게 뭐가 뭐 차 있으면 납품할 때 있는 차 뭐 다마스나 뭐 레이 같은 차 있으면 되지.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갑자기 뽕에 차 올라가지고 뭐 제네시스 뭐 G80, G90 지르고 GV80 지르고 아니면 뭐 BMW 740i 뭐 이런 게 지르고 사람 있어요 진짜로. 그 위험한 행동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경우 생각을 해야 돼요. 없이 사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아껴 쓰는 연습을 해놔야 돼요. 왜 그렇게 해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너무 높아요. 버는 돈에 비해서.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하고 다니는 것들이나 쓰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몰라. 정작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돈을 많이 쓰는 게 맞거든요. 사치를 많이 부리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디포트 값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나만 배달 음식 먹는 거 아닌데? 나만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닌데? 나만 차 가지고 있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엎어져도 있잖아요. 당장 안 바뀝니다. 시간이 좀 지나거나 정말 쪼들리면 바뀌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갑자기 경제 확 어려워지면 사람 지갑 갑자기 확 닫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도 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걸 연명하다가 정말 돈 나올 때가 없으면 그때 가서 바뀝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게 요즘이 그런 거야. 갑자기 사람이 독하게 돈 모아야겠다 하면 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돈 모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 많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번에 극단적으로 바뀌면 현타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도 나름 이제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안전자산이 없습니다. 안전자산이라면 이제 돈이죠, 돈. 없어요. 뭐 어떻게 버티게 되는 거지? 내가 톡 깨놓고 얘기할게. 톡 깨놓고. 보통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 사는 거 걱정하는데 저는 수도권 사람들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아니 여러분 지방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많겠지만 수도권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 그리고 지방에 월세가 비싸 수도권에 월세가 비싸. 수도권에 월세가 훨씬 비싸잖아. 그리고 수도권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돈을 모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저축액도 많이 줄었고. 그럼 안전자산이 없다는 거 뭐예요? 내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잖아.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뭐 자취하는 분들 중에 월세 사는 분들 중에 모은 돈이 별로 없는 분 많을 거예요. 5천만 이상 되지 않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봐야 돼요. 경제가 안 좋아하니 물가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갈 거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 수도권 월세 지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게 벌어가지고는 답이 없어 이게. 답이 없다니까. 그럼 뭘로 버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나마 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행이겠지. 근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는 사람은 맛도 뚫은 사람 어떻게 될까?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보면 제가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수도권에 이제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좀 위태위태한 사람들 많아.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봤을 거예요.
남자도 그런 경우 있고 여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도 약간 연명 아래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이번 달 어떻게 넘기면 되지. 그런 분들은 위기가 오면 그냥 자빠집니다. 뭐 손 쓸 수도 없어요. 약간 외줄 타기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 외줄 타기 하는 분들. 이번 달 어떻게 넘겼네. 이번 달은 카드 써고 어떻게 넘겼네. 다음 달 어떻게 넘기면 되지. 이렇게 사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 봤을 거예요. 뭐 젊은 사람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 많다. 그럼 그 중에 갚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그 돈 빌린 걸 갚아가지고 자기 물건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거의 한 80% 이상은 못 찾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전당포가 약간 명품샵처럼 변해버릴 거야, 아마. 명품샵. 그래서 나중에 전당포분도 이제 물건 안 찾아가니까 그 물건을 파는 것도 생길 거예요. 지금 아마 전당포가 약간 명품 가게처럼 돼 있을 거예요. 명품 가면 하도 많이 맡겨가지고. 나중에 가서 전당포 분들도 마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물건 가지고 있어 뭐 하냐.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명품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뭐 이거 전당포로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왔는데 됐어 가져가. 어차피 니도 못 갚잖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봐 뭐해. 이런데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안 받을 것 같아 나중에 가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전자산을 좀 많이 늘려놔야 돼. 지금부터라도.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명하듯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 위기 오면 자빠집니다. 네, 자빠져요. 위기 오면 끝이에요, 사실상.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데요. 막상 집에 가보면 뭐 전기세 밀려있고 카드 영수증 남아있고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도 봤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데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원룸 가보면 이제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편함이 있잖아요. 우편함 보면 굉장히 많이 꼽혀있어. 우편 같은 게. 여러 개 꼽혀있는데 안 가져가요. 그거 왜 안 가져가지 않으십니까? 못 내니까. 그거 다 이제 고지서야 고지서. 젊은 사람들이 우편 오는 거. 돈을 못 내니까. 투붓기 쌓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 달 어떻게 버티기 생각할 거야.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나자빠지는 거죠. 뭐 버틸 힘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버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 돈 모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말은 뭔가 좀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일수록 쥐뿔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대단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젊은 사람들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내가 좀 팩폭을 할게요. 젊은 사람들 왜 월세 삽니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월세 사는 거잖아. 가진 게 있으면 여기 안 살겠지. 버는 게 없으니까 여기 사는 거 아니야. 버는 게 있으면 월세 이렇게 안 하겠지. 그래서 없는 사람일수록 좀 소비를 통제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가잖아, 대한민국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안 아끼고 지금 같은 어떤 소비 풍토를 유지했다가 만약 위기를 탁하니 보게 되면 어떻게 버틸까? 지금 물가 올려도 그 사람들은 위태위태합니다. 뭐 전기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금 같은 거 올려도 그 사람들은 휘청휘청거립니다. 몇 개 안 올려도. 근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가지고 다니는 직장도 이제 못 나오게 되고 알바도 잘 안 보여지고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 갑자기 연거푸 벌어지면 그 사람도 버틸 수 있을까요? 거기다 이제 카드 추심 들어오고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 약간 찔리는 분들은 없이 사는 거 해야 돼, 없이 사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좀 살고 있는데 뭔가 이제 유지비가 많이 된다. 그런 것도 빨리 처분해야 돼요. 인생 자체가 풍전등화의 사람이 널렸군요. 진짜 많습니다. 많아요. 이거 나중에 경제 위기 겪어보면 압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알아요.
빚 좋은 계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쪼들리는 삶을 좀 연습해봐야 돼요. 쪼들려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형 쪼들리면 어떻게 삽니까?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 사는 겁니까? 사람 사는 거 맞습니다. 없이 살면 뭐 굶어 죽는 줄 아는데 난 그런 거 굶어 죽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이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사치는 좀 적게 하고 웬만하면 좀 식비나 이제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는 돈을 줄이고 좀 사치제 돈을 적게 쓰는 거예요. 이게 없이 사는 겁니다. 진짜 없이 산다고 해서 진짜 밥도 굶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야. 사치제와 소비재 줄이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근데 지금 못 줄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냥 아몰랑 해버리는 사람도 많잖아. 나중에 힘들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대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가계 상황을 좀 면밀하게 보시고 내가 소비품과 사치품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쓸데없이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